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R 내장 함수, 변수 타입과 데이터 구조 강의를 맡은 재정 교수입니다. 이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R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추출하는 방법 알아보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R을 사용하는 변수 타입과 데이터 구조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길래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는 순간이 될 겁니다. 같이 한번 가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거는 R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은 dplyr 패키지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했단 말이죠. 이 패키지 쓰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R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만 사용해도 데이터 추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dplyr에 있는 내장 함수에 비해서 사용하기도 쉽고 처리 속도도 빨라요. 하지만은 다른 사용자들이 만든 코드를 여러분들이 다음에 같이 사용한다면, 그리고 같이 공유한다면 이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내장 함수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 다른 함수와 조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R 기본 함수라서 R 내장 함수이기 때문에 다른 함수와 섞어서 써도 쉽다는 거죠.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데이터 준비하기 과정부터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볼 거는 행번호로 행 추출하기라는 걸 해볼 겁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DPLR 패키지 안에 있는 행 추출하기 기능을 사용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행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행번호만 알면 그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내장 함수가 있다는 거죠. 간단하겠죠? 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저희가 계속 공유해드렸던 csv 언더바 exam.csv 파일로 여러분들 데이터 행번호로 행 추출하기 과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파일을 통해서 먼저 함수를 추출할 건데, 특히 csv 언더바 exam.csv 파일에서 내장 함수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 알아보기 위해서 그 파일을 불러들여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것은 exam 데이터를 통해서 exam이라는 걸 만들 건데 read.csv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read.csv 해서 데이터 프레임 생성하고 나서 내장 함수라는 게 데이터 프레임명 뒤에 대괄호를 붙여서 조건을 입력하는 형태로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대괄호 안에 쉼표 기준으로 왼쪽 행번호 인덱스를 입력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붙이되 어떤 조건도 주지 않고 데이터를 출력해보는 과정을 가져보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exam 변수를 대괄호를 붙여서 조건 없이 전체 데이터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왼쪽 행번호에 인덱스 입력하기 전에 그냥 아무 조건도 넣지 않았어요. 요 사이 말하는 겁니다. 요 사이 아무 조건도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인덱스 값을 입력하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는 데이터나 위치나 순서를 의미하는 값입니다. 이 파일에서 보시면 1, 2, 3, 4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죠, 인덱스가. 그래서 이걸 인덱스라 보시면 되고, 이런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인덱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덱싱 작업을 하기 위해서 exam 대괄호를 써서 데이터 조건 없이 데이터 출력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인덱스가 되어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려면 대괄호 안에 조건만 지정하면 돼요. 저 대괄호 안에 조건만 넣으면 돼.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을 추출하기 위해서 대괄호 안에 쉼표 기준으로 왼쪽은 행에 대한 조건, 오른쪽은 열에 대한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쉼표를 기준으로
왼쪽은 행, 오른쪽은 열에 대한 조건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괄호 쉼표 왼쪽에 행번호 입력해서 행 추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행 추출하겠다는 걸 하기 위해서 이그잼 왼쪽 1 비워두고 대괄호를 마무리했죠. 조건 없이. 그러니까 결과값은 1행에 대한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쉼표 왼쪽에 1을 입력하면 첫 번째 행이 출력되고 2를 입력하면 두 번째 행이 출력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 2행이 추출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괄호 안에 입력하는 숫자는 인덱스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덱스 데이터 위치나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왼쪽 쉼표 왼쪽에 입력하는 행이 입력하면 행의 인덱스 값, 쉼표 오른쪽은 모르겠어요. 열의 인덱스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쉼표 왼쪽에 1을 입력하고 우리가 행의 인덱스 값이 1인 것에 첫 번째 행을 가리켰기 때문에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 인덱싱 작업, 1행 추출하는 인덱싱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매우 간단합니다. 행, 열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걸로 한다? 대괄호로 한다. 두 번째로 이 인덱싱 작업을 조건에 충족하는 행 추출하기 작업까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쉼표 왼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조건을 입력하면은 조건에 맞는 행을 추출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고 여러분들이 확장적인 개념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클래스가 1인 행 추출하고 싶어요. 클래스가 1인 행 추출하고 싶어. 그러면 행 추출은 어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죠. 그럼 왼쪽에다가 클래스가 1이라는 조건만 주면 돼요. 자, 어떻게 주냐? 이그잼이라는 변수 안에서 이그잼 안에 있는 클래스 변수의 같은 1이라는 조건을 준다는 거죠. 클래스는 조건이 1인 거예요. 1행이 아니라 이 의미는 1행이 아닙니다. 조건을 준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적기 위해서 이런 조건식을 줬죠. 그래서 이 조건식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건식은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 진행이 되긴 하는데요. 그 두 번째로 그건 살펴보면 되고, 첫 번째는 우리가 다 같다, 1인 행만 뽑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는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는 1 이런 건 1만 뽑아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왼쪽에 적혀 있으니까 1행만. 자, 두 번째로 대괄호 안에 and나 i를 통해서 여러 조건을 충족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요거 하나 빠졌네요. 이그잼 매스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인 행을 추출하겠다고 했어요. 일단 행이니까 좌측에 쓰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수학 점수라는 함수 변수가 80점 이상이라고 했어요. 80점 이상. 그래서 우리는 좌측에다가 부등호를 쓰고 는을 써주는 겁니다. 조건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80점 이상인 행 추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두 가지 조건이죠. 여러 조건 동시에 충족하거나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행을 추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and나 or 조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dplyr 패키지랑 뭐가 다르냐면 내장 함수에서는 조건을 입력할 때 기존의 dplyr 패키지는 한 번만 앞에 조건만 입력하면 됐는데 그러니까 변수명 앞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이그잼 달러 클래스면 이그잼 달러 클래스 다음에 매스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변수명과 위치를 다 하나씩 다 적어야 돼요. 직접 저 데이터 변수명 앞에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다 반복해서 써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그잼이라는 그 변수 가지고 일반이면서 수학 점수가 50점 이상인 사람을 다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일반이면서는 1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들어갔냐?
일반이면서도 클래스라는 변수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exam $class 해서 보여줬어요. 넣는 일반이면서 수학 점수가 50점 이상. 원래는 math만 써도 됐단 말이죠. DPLR 패키지에서는. 근데 다시 여기도 exam $math 해서 50점 이상. 어디서? 행에서. 쉼표 앞에 썼으니까. 행에 대한 걸 보여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클래스 1, 매스 50점 이상. 자, 두 번째도 해볼까요? 영어 점수가 90점 미만이거나 과학 점수가 50점 미만인 사람을 다 보여달라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변수명 앞에 꼭 써줘야 됩니다. 일단 변수는 두 가지죠. 영어 점수, 과학 점수.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한 게 나왔네요. 이상, 이하는 해봤는데 미만, 초과를 안 해봤다는 거죠. 자, 미만, 초과는 어떻게 쓰는지 여기서 바로 나오게 됩니다. exam에서 exam 계속 써줘야 됩니다. English 변수에서 90점 미만이거나 자, 두 개가 안 쓰여요. 하나만 쓰인다는 거죠. 두 번째로 과학 점수가 exam 안에 과학 점수가 50점 미만인 거 행을 말하죠. 쉼표가 있으니까.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실수 많이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것들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해서 좌측에 있는 쉼표 좌측으로 뭘 추출했죠? 행을 추출했죠. 자, 그럼 우리 열도 추출해 봐야 되겠죠. 자, 열을 추출하려면 어디에다 쓰면 되겠어요? 대괄호한 쉼표가 있다면 쉼표의 왼쪽에 써야 되겠습니까? 오른쪽에 써야 되겠습니까? 우측에다가 쓴다는 겁니다. 열을 추출할 때. 그래서 행을 추출할 때와 마찬가지 방식이에요. 그리고 대괄호한 쉼표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조건만 입력하면 원하는 변수를 추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해볼게요. exam이라는 변수 안에 쉼표 비우고 쉼표 1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열을 다 추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열은 1, 2, 3, 4, 5, 6, 7, 8, 9, 10에서 20까지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 열도 추출해봤자 두 번째 열은 뭐였죠? 클래스였죠. 클래스 값 쭉 1반, 2반, 3반, 4반, 5반 다 나온다는 거죠. 세 번째 열도 마찬가지로 위치만 우측으로 추출해 주시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괄호 안에 입력하는 숫자 열 위치를 의미하는 인덱스 값이기 때문에 exam 변수들은 id,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로 구성됨으로써 열 인덱스가 1이면 첫 번째 열에 입력한 뭐겠어요? id라는 거죠. exam 쉼표 우측의 1은 id 변수를 지칭하는 거고 id 변수 값이 다 나왔죠? 1, 2, 3, 4, 5, 6, 7, 8, 9, 10, 20에서. 그리고 exam 쉼표 2 우측 2는 클래스. exam 쉼표 우측 3은 아까 순서가 뭐였죠? id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죠. 매스겠죠. 그래서 이 추출된 데이터는 변수 하나를 추출할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고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연속값이 추출되기 때문에 가로로 쭉 나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아니라 연속값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DPLR 패키지는 셀렉트 변수를 통해서 추출할 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추출되는 게 조금 다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뒤에 한 번 더 배울 거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거 꼭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열과 행을 추출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해오제로는 변수명으로 변수를 추출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변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각각 변수가 몇 번째 열에 위치하는지 파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변수가 100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추출하는 변수가 500번대 위치했어요.
그러면 인덱스 값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세어봐야 되잖아요. 클래스 1, 매스 2, 잉글리시 3, 뭐 이렇게 해서 다 세알려 봐야 되는데 내가 500번까지 언제 세알려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변수 자체를 추출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인덱스보다는 변수명을 활용하는 게 편리해요. 그래서 아예 변수명을 이용해서 변수를 추출해 버리면 간단합니다. 자, 변수명 따라 변수값을 데이터 변수를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열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열 위치라면 쉼표 우측에다가 하게 됩니다. 자, 쉼표 우측이 어떻게 추출하냐? 우린 클래스 변수부터 추출해 볼게요. 자, 쉼표 우측에다가 쌍따옴표 클래스 쌍따옴표로 마구내 주시면 클래스 변수가 추출됩니다. 간단하죠? 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스 변수 열이기 때문에 매스 값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 컴바인 C를 이용해서 여러 변수 동시에 추출할 수 있어요. 하나만 보면 컴바인 통해서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다 보여줘 하니까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값이 다 한 번에 변수가 추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까지 해서 행 따로 빼고 열 따로 빼고 여러분들 다 해봤어요. 아직 한 개 안 배웠죠. 행, 변수, 동시 추출하기 안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각 행 변수 값 하나 지적해서 그 조건에 모두 충족되는 데이터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 행 변수 모두 인덱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 3 해주면 1과 첫 번째 행과 열에 맞는 조건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값이 나온다는 거죠. 좌측에는 1이기 때문에 1행, 우측에는 3이기 때문에 3열 이런 겁니다. 1행 3열에 나오는 값은 50이네요. 여기서 발전해서 행 인덱스와 열 변수명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5행 잉글리시 열 변수명으로 바로 할 수도 있죠. 앞에 했던 대로 변수명도 가능하니까요. 그 값은 80인 겁니다. 여기다가 행 부등호 조건도 가능합니다. 열 변수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매스 50보다 큰 거 잉글리시 안에서 값이 다 나온다는 거죠. 행 부등호 조건에 열 변수명 똑같이 가능한데 몇 개도 가능하다. 콤바인을 통해서 여러 개도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그 dplyr 보다는 내장 함수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알아봤어요. 이게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한번 이 코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dplyr과 내장 함수의 차이는 사실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식의 코드예요. 그래서 둘을 비교해 보면 dplyr 코드가 논리 흐름대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장 이 함수에 비해서 가독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해도 쉽다 라고 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내장 수학 점수 50점 이상, 영어 점수 80점 이상, 수학 점수 50점 이상, 영어 점수 80점 이상 학생 대상으로 각 반의 전 과목 총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장 함수 코드로 쓴다면 이그잼을 가지고 TOT를 만드는데 TOT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이그잼 매스 더하기 이그잼 잉글리시 더하기 이그잼 사이언스 나누기 3 값에다가 어그리게이트해서 데이터는 이그잼이고 이그잼 매스 50보다 이상 이그잼 잉글리시 80 이상 그리고 TOT 클래스 민 값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하고 되거든요. 요 어그리게이트는 범주별 요약 통계란 거 하는 거예요. 요약 통계란 거 하는 거. 그냥 내장 함수 코드거든요. 근데 dplyr 코드는 보시면 이거 좀 만드는데 필터로 먼저 매스 50 이상, 잉글리시 80 이상 나눴죠. 거기다가 뮤테이트 값으로 TOT 만드는데 매스 플러스 잉글리시 플러스 사이언스 나누기 3 값을 만들었죠. 여기다가 그룹으로 나누는데 클래스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 통계랑 summarize 민 값을 통해서 민 값 계산해라 TOT로 해서 값이 나오는 거죠.
값은 똑같아요. 총평균 나오는 거. 그런데 어떤 게 더 좋냐? 어떤 게 더 여러분들께 편리하고 특히 R 마크다운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공유했을 때 이해가 더 쉽겠냐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확실히 나중에 코드를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DPLR 코드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빠르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여러분들 혼자서 해보기까지 한번 MPG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 문제 해결하는 방법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DPLR 패키지 함수 이용해서 컴팩트 SUV 차종의 도시 및 고속도로 통합 연비 평균 구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코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DPLYR 코드 대신 R 내장 함수 이용해서 SUV와 컴팩트 도시 및 고속도로 통합 연비 평균을 구해보는 겁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PLYR 대신 SUV 컴팩트 고속도로 통합 연비 평균 구하는 거고요. 어떠한 힌트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시험 힌트랑 조금 더 그 R에서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인드까지 마지막으로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R은 오픈소스 생태계예요. 오픈소스 생태계. 그래서 완전 오픈소스인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조금씩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R의 가장 큰 장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뒤늦게 이제 시작을 해서 R을 뭐 내가 처음부터 다 파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늦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 사용자들이 이렇게 놓은 기술들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R의 강점을 제일 잘 활용하는 거예요. 뺏기는 게 아니에요, R은. 여러분들이 잘 해놓은 거 여러분들 방식대로 또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그냥 공부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발전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R이라는 큰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다고 생각하시고 쉽게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도 많이 써보시고 그게 바로 오픈소스 생태계의 제일 큰 강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글링 하기예요. 구글링. 여러분들 구글링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R 같은 경우에는 구글링으로 모든 게 거의 다 해결될 거예요. 이 버전 문제, 어떤 새로운 문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가들은 그 R 분석하다가 난간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책 안 찾아요. 제일 기본 볼 때만 책을 찾지 구글링 합니다. 대부분 문제가 거의 다 구글링으로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R 사용자들이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사용자들과 연결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면 R에 대한 질문글이라든지 답변글을 올릴 때 무조건 코드도 함께 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찾아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어요. 구글링하는 요령은 뭐 없죠. 그냥 R만 붙이면 됩니다. 내용 앞에 R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뭐 change value name이라고 하면 앞에 R만 붙이면 change value name 되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구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위쪽에 나올수록 사람들이 많이 본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첫 페이지 검색 결과만 봐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글에서 구글링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하게 되는 사이트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 Stack Overflow 이 사이트도 매우 좋아요. 그래서 추천 많이 받은 답변일수록 앞에 표시되고 초보 같은 경우에는 이 글 참고하면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R 코드 공유하는 것들 그리고 다 코드를 공유해줘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커뮤니티들은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데이터 분석 커뮤니티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커뮤니티 가서 가입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패키지 익히는 것들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고 특히 RStudio 같은 경우에도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타이디버스랑 RStudio 패키지들
좋으니까 많이 공부해 보시고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책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끝났어요. 그 3장 빼고 3장에 대한 내용은 2시간에서 할 거고 그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잘 따라오 주신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말 시험에도 여러분들 평가를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죠. 서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의 범위를 좁혀드리고자 힌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힌트는 뭐 여러분들 R 책에 보시면 중간고사까지야 어차피 중간고사 이후의 내용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앞에 중간고사만 앞에 부분만 따로 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텍스트 마이닝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텍스트 마이닝만 하는 게 아니죠. 워드 클라우드 생성까지 해야지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인터랙티브 그래프입니다. 인터랙티브 그래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많이 연습해 보세요. 특히 인터랙티브 그래프가 쉬운 것도 있고 조금 복잡한 것도 있지만 둘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거기서 배웠죠. 통계 분석 기법을 이용한 가설 검정. 통계 분석 기법. 그래서 두 집단의 비교를 하는 부분 여러분들한테 낼 거예요. 통계 분석 부분은 두 문제가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통계 분석 부분은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면 시험 문제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시면 기말고사 대비해서 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뭐 문제는 시간이겠죠. 여러분들 시간 내에 이 문제를 다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하셔서 기말에도 더 능숙하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간고사 때도 보셨잖아요. 그 속도와 시간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서 만나도록 합시다.